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앤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을 정도로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16일부터 공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가는 등 각 정당이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부터 군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먼저 우리 도민들과 군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재준입니다. 지금 군산은 미래를 향해 역동적인 도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국정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로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군산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에 아주 최고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북은 5극에 대해서 충북, 제주와 함께 3특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5극에 비해서 3특 지역이 좀 소외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북과 이 군산의 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우리 시민 그리고 도민들이 지역 발전을 갖다가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은 방향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해법으로서 5극이 나왔던 건데요. 결국 이제 수도권에 맞먹을 수 있는 그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자라는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그거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도 20조나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3특은 그로부터 이제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저희는 3특에 대한 원래의 그 본연의 한번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수도로 삼아달라. 그걸 완성을 시켜달라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수도가 완성이 되면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 산단은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백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우리가 단순히 산단만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백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의 정주 여건을 확충을 해서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중앙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새만금에 지금 우리가 알리백 단지를 지금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하고 있는 전남과 어떤 이 알리백 산단 지정에 있어서도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태양광이 지금 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수상 태양광을 한다고 했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송배전망, 전력망 구축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백 산업단지 지정이 과연 조기에 지정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올해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새만금의 산단은 아리백 산단 지정이 저는 반드시 될 거다라고
굳게 믿고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건에 따라서 특히 시기적으로 올해 뭐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하나의 산단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장명한 현실이죠. 네. 왜냐하면 아리백 산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전남에 비해서 전남은 전력 자립도가 197%를 넘어서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당초 계획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정을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일에 착수를 해야 된다. 네. 그걸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이 새만금에 산다는 아리백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리백 산단은 지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전남과의 경쟁 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전기에 집중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지정은 불가피하다. 그건 네.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갖춰져 있는 네. 새만금의 산업단지에 채울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 어떤 산업이냐가 굉장히 또 관심입니다. 네. 예. 우리가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의 첨단 산업에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야 네. 우리 전북의 장래 그리고 국가의 장래에 이바지할 거냐. 네. 이런 점이 굉장히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이 새만금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반도체의 경우 저희가 뭐 이제 지금 당장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용인에는 아직 산단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네.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산단을 조성한다고 보상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하는 일정 자체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시간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새만금은 결코 지금 당장은 전기가 없지만 저희가 전기만 생산해낸다면 다른 요건들에서 시간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저희는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일 거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는 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기존에 새만금에 있는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모 기업에서 그 보도가 났었던 뭐 이제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그린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반도체 네. 단지, 특히 용인에 있는 네. 반도체 단지를 이전을 시키자. 뭐 이렇게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이쪽에서는 반대가 극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용인 반도체 단지가 이전이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게 바라보고 있고 오래전부터 전라북도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이야기가 반복적이지만 새만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면 그 전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라는 것은 많은 전기를, 그것도 깨끗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용인이냐 군산 새만금이냐를 선택할 문제가 있는데 네. 기업이 선택할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반도체라는 거는 전기가 필요한 데죠. 굉장히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저희의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전기를 저쪽보다 더 많은 전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용수의 문제도 지금 또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용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쪽도 나중에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군산의 새만금호는 어차피 세수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 새만금호의 그 해수를 활용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네. 산업용수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해수담수화를 도입하자.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어떤 측면하고 연계가 되냐면 그린 수소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차후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와 용수의 장점이 있고 또한 또 새만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땅은 일단 국유지로 되어 있고 권리상 너무나 깨끗한 땅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땅이고요. 그래서 전기와 용수와 땅의 문제가 있고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적다. 전기만 만들어낸다면 그 이외의 불확실성을 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용인에 비해서 네. 저는 기업이 삼성이 와라 저희가 사정할 게 아니라 결국은 기업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이득인지 판단하셔라 네. 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접근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이 이 판단을 순수하게 한다고 하면 네. 결국은 새만금으로밖에 삼성이든 SK든 네. 올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런 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아리백에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리백 기업이 아니면은 납품을 할 수 없는 기업, 그 아리백 아리백 제품이 아니면 인증이 안 되면 아예 납품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네.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그런 협력 업체들은 저희가 유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지는 엔비디아나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용인 반도체 단지가 설령 네. 안 되더라도 새만금으로 올 기업들은 많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보다 구체화가 되고 이제 정부의 그 확인이 따라야 되겠지만 모 언론 보도에서 나온 모 기업의 이제 모 그룹의 새만금에서의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근간으로 해서 필요로 한 생태계의 투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건만 만든다면 특히 네. 신재생 에너지 전기만 만들어낸다면 기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고려할 수 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통합입니다. 네. 그야말로 행정통합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통합의 흐름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새만금 지역의 특별지자체 설립, 네. 통합도 아니고 특별지자체 성립, 이 군산, 김제, 부안 이 특별지자체 설립도 지금 무산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군산인 어떤 지역과 통합해서 어떤 통합을 해서 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같은 생활 권역인 충남 서천과의 네. 초광역이긴 하나 광역단체를 초월하긴 하나 이 서천과의 상생통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1단계에서의 서천과의 경제 생활 권역의 상생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이제 지자체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좀 느슨한 형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가자라는 형태로 지자체 연합의 성격으로 서천과에 먼저 1단계 상생통합을 한 이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김제와 부안에 서로 실질적인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김제, 부안과 군산이 그 지역적인 문제로 찌그럭찌그럭 거리고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면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게 돼요. 당장 기재부의 예산실에서만 해도 이제 기획예산처겠지만 네. 기획예산처에서만 해도 갈등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예산이 제대로 제때 집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되면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 잠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좀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그다음에 실패의 경험을 복기를 해서 일단 경제와 생활권의 실질적 협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고 나중에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이 해보니 득이 많구나. 이럴 바에는 행정통합이 더 낫겠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그 행정통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단계적으로 네. 대상 지역은 군산, 서천, 그 다음에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로 1단계는 군산, 서천, 2단계로는 이후에 군산, 서천과 새만금, 권역. 그래서 금강 서해안의 상생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이재명 정부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게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아마 구체적으로 이전이 뭐 하나씩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각 지역마다 제2혁신도시를 어느 쪽으로 정할 거냐 이 얘기는 참 많습니다. 네. 도내 같은 경우는 익산이 이 제2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어떤 입지로 일반화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행렬에서 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체제는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산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기관을 어떤 전략으로 유치를 좀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그 2차 공공기관의 대상들 중에서는 이제 뭐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나주에 많은 부분들이 가 있고 이번에 뭐 아마 논의되는 데들이 저도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그래서 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역사성과 정체성에 맞는 그 해양과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것들은 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어촌어항공단 뭐 이런 데 정도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데 방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익산이나 전주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새만금 신항, 네. 이 군산항 문제 말씀하셨지만 군산은 뭐 항구 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새만금 신항이 이제 개항이 머지 않았습니다. 군산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네.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투포트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만금 신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군산항도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어떤 역할 분담,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려면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군산항의 투포트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보는 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군산에서는 이제 투포트냐 원포트냐 이런 게 아니라 군산항의 연장으로 확대로 보는 거죠. 네.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군산항이라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그 군산항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새만금 항과 신항과 군산항의 역할과
그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으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그다음에 수심이 깊은 데서 물동량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은 당연히 새만금 쪽으로 항으로 가야 될 것이고, 기존의 벌크라든가 우리 공단 산단에서 필요로 했던 뭐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군산항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산은 군산항의 연장 확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항의 이제 큰 문제가 바로 이제 군산항의 그 퇴적토입니다. 이 퇴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군산항의 폐항을 막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면은 그야말로 군산항의 기능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준설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제2투기장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지지분합니다. 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 뭐 다른 이유들도 좀 많이 있지만 여하튼 추진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준설토 문제에 퇴적토를 준설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제2투기장 건립과 같은 그런 형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네. 토사는 계속 몰려들기 마련이고, 그럼 언제까지 이 준설을 이런 식으로 이 투기장을 매립을 해서 네. 건설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투기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준설토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저는 이 투기장을 만드는데 뭐 예산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특정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서 결국 흙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매립제로서 땅을 파내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의식을 전환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김 관장께서는 새만금 준설토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그런 방안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제2투기장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상당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산은 꿰 구슬이 서말이 아니라 10말, 아니 100말이 넘는 아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구슬들을 어떻게 꿰고 이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 이제 청와대 국회에서 검증받은 실무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군산이 마주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에 다시 활력을 찾는데, 저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늘 고민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부터 군산적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